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톡톡에너지 8편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가장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태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톡톡에너지에서는 태양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스위스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하여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력과 태양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스위스에서는 최근 태양에너지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에너지 정책 2050을 발표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7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특히 스위스 정부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태양에너지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의 태양에너지를 보러 출발해 볼까요? 스위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알프스 산맥 산 중턱에 산장 같은 집들이 장난감처럼 있는 것이 떠오르시죠? 태양에너지가 스위스에서 발달한 이유는 이처럼 스위스는 태양이 좋고 산 중턱에 집들이 위치해 있어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집 지붕, 케이블카 지붕 등 지붕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태양광으로 설치한 집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특히 스위스의 겨울이 길기 때문에 식품 등을 저장해 놓는 창고에 이렇게 전체 지붕을 태양광으로 설치한 곳도 많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톡톡에너지에서는 유럽 최초의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버그도프 근방의 오베부르크에 위치한 100% 태양열 하우스로 이것은 1989년에 지어졌는데요. 조세프 제니가 개발한 이 집은 집 전체의 에너지가 100% 태양열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수와 난방으로부터 진공청소기, 아기의 장난감 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력 공급을 집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에너지로 가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우려했던 예측과 달리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실제 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세프 제니는 인근의 제로에너지 하우스 3채를 더 건설하여 타운하우스로 그 기술을 확장하였는데요. 3채 중 가운데 있는 건물은 집의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실제 에너지가 약간 모자라고 나머지 2채는 태양에너지로 난방과 온수, 전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공공시설에서도 태양광이 활용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로 지어진 곳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2012년 스위스 취리히 근처에 지어진 움벨트 아레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3층 11,000제곱미터 규모로 약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건물은 지붕이 태양광 시스템으로 되어 연간 54만 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단열재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가지 유형의 히트펌프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목재침과 펠렛 난방 시스템이 전력 시스템과 결합하여 열을 생산합니다. 축구 강호이기도 한 스위스에 조금 특별한 스타디움이 있다고 해서 톡톡에너지에서 그곳도 다녀왔는데요. 바로 스위스 최대 축구 경기장으로 베른에 위치한 스위스 스테디움이 바로 그곳입니다. 네모 반듯한 경기장 전체를 태양전지 패널이 덮고 있습니다. 이 태양전지 패널은 32,000석의 관람석 위에 설치되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전력의 양은 시간당 70만 kW에 달하는데 스위스 스테디움에서 생산된 전기는 경기장에 필요한 만큼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전기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위스 곳곳에 이렇게 스마트 플라워가 설치되어 자동차 충전 및 근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태양광 패널이 검은색만 있어 보기 싫다고요? 스위스 로잔 공대에 있는 스위스테크 컨벤션 센터에는 크로매틱스 모듈로 아름답게 장식된 곳이 있답니다.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빌딩 인터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전지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건물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건물 외장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뿐 아니라 210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구비한 만큼 건물이 아름다운 색상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 제품 설치 기간이 오래되거나 장시간 태양에 노출되어도 색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빛이 통과하는 평균 투과율도 85% 이상에 달하는 등 고도의 기술력이 집중된 것이죠.
스위스의 에너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스위스 모든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스위스 국가 전력 사용량의 83%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스위스 수력과 풍력에 태양광까지 더해지면 스위스는 깨끗한 재생에너지의 주요 수출 국가까지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이 밖에도 태양에너지를 사용한 다른 기술도 계속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수력 에너지가 많은 만큼 댐을 건설하여 수력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담수한 물 위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여 수력과 태양광을 동시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태양에너지로 여행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태양에너지로 첫 세계 일주를 한 것이 스위스 배인데요. 길이 31m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에너지 선박인 플래닛 솔라호는 2011년 500제곱미터의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모나코를 출발해 대서양, 파나마 운하, 태평양,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1년 6개월 만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다시 지중해로 돌아오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스위스에서 제작되었는데요. 솔라 임펄스사는 201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모로코까지 첫 대륙간 비행을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솔라 임펄스 2호의 날개에 200제곱미터의 태양 전지판을 부착하고 태평양 횡단에도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톡톡에너지에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풍력 에너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톡톡에너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톡톡에너지에게 큰 힘이 됩니다.